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23학년도 유아임용 서울 지역에 합격하게 된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 수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작년에 초수생으로 일병행을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을 해줘서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요. 일단 이 합격 수기 발표를 들으면서 선생님들께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저의 그 방법과 비교하면서 좀 자괴감을 얻거나 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저는 1월부터 5월까지 일병행을 했었고요. 6월부터 올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공부 방법은 항상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었고요. 손으로 써야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암기가 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MBTI가 ISFJ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 J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형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한 틀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틀로 찍어내듯이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암기해서 그 구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를 그대로 암기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강으로 수강을 했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개론 강로는 사실 공부 방법이 동일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할지, 내가 단권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줄글로 읽어야 될지, 뭐 형광펜 공부법을 써야 될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단권화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효율로 공부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책을 쭉 읽으면서 그냥 이거를 읽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책 기본서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막 너무 졸리고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읽고 나서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옥스포드 이렇게 뒤로 넘기는 공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책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자라고 공부법을 바꿨어요. 이때 근데 민 선생님께서도 처음부터 백지 쓰기를 하거나 막 이런 거는 되게 비추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개념이 잡힐 수도 있고 내가 임의대로 구조화를 잡아버리면 그거대로 틀에 박혀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기본서에 있는 목차 그대로를 따오고 그 하위 내용들을 좀 핵심적인 문장들을 위주로 추려서 노트 정리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웹지도와 제 노트 정리한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내용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바꾸지는 않고 기본서에 있는 거의 그대로를 옮기되 이걸 제가 좀 압축 정리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반 인강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따로 예습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잘 모르니까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꼼꼼하게 듣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적었어요. 강의를 한 1.6배속으로 들으면 저한테는 딱 적당했고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돌려서 들으면서 꼼꼼하게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작업이 끝나면 필기와 기본서 내용을 읽으면서 제 노트에 노트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압축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노트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똑같은 것을 다양한 문장으로 기술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지? 나한테 잘 맞는 문장은 뭐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서 적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해하면서 이제 암기의 토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이 끝나면 노트 정리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좀 치면서 저는 제목을 녹색, 뭐 하위 제목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크게만 그렇게 나누어서 형광펜 그으면서 1회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쌤 강의가 좋은 게 복습 강의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노트 필기를 펼쳐놓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녹색 펜으로 선생님께서 추가로 해주신 말씀을 거기다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한 것이 끝나면 그 노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암기를 실시하고 기본서 부록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이론반 수강을 했습니다. 강론과 개론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강을 했었고요. 강론에 들어가서 차이점이라면은 사실상 분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앞이 캄캄해진다는 그 차이점이에요. 공부는 똑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강론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한 3, 4월쯤 되면 이제 의사소통, 사회관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슬럼프가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 주변 선생님이나 언니들이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타입이어서 다들 그때쯤 슬럼프가 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하고 뭐 못했다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열 몇 시간씩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싫어서 저 스스로 막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아, 이쯤 되면 나는 힘들 거야. 이때쯤 되면 슬럼프 올 때 됐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래도 나는 미리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하게 슬럼프를 겪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또 일병을 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반이 끝나면서 7, 8월 문제풀이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저도 올인으로 공부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에 강론 정도는 한 바퀴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월 달에 이제 예술이나 자연탐구 그 강론 진도를 나가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따로 분리를 해서 그때 강론을 병행해서 복습하는 방법을 했어요. 하루에 2-3시간, 뭐 일주일에 한 파트씩 이렇게 나누어서 백지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들어가면서부터는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지속했었고, 그리고 이때 웹지도 활용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좀 많던 시기여서 이 당시에는 웹지도를 그냥 읽는 방식으로만 활용을 했었고요. 추후에 이제 모의고사반 갔을 때 웹지도에 뭐 새로운 개념 정의라든지 아니면 틀렸던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이때부터도 단권화를 웹지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제 풀 때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저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일주일 루틴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적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신체를 한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백지 쓰기를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하루 가졌고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 그때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생각보다 너무는 아니고 조금 많고 문제가 많아서 하루에 다 못 풀었어요. 네. 민쌤이 체크해 주신 것만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풀고, 수요일 날은 강의를 다 들었어요. 하루에 다 듣고,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오답 노트를 했는데, 그때 따로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었고요. 제목만 간단하게 적고 그 밑에 임용고시가 다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술 방식이라든지 그런 문체, 서술을 할 때 그 문체를 그대로 제가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답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제가 그걸 적어서 뭐 좀 논리적인 구조로 문장을 적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답 노트를 할 때 선생님께서 체크해주지 않았던 나머지 문제랑 이제 기출 변형 문제 풀고 오답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그 휴강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강론을 하루에 한 파트씩 해서 신의사회자,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백지 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제가 인강생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 좀 진짜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고 싶어서 저는 타강사 모의고사도 하나 추가해서 강의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의 이때 모의고사 시기의 루틴을 말씀드리면 수요일, 토요일 날을 모의고사를 푸는 날로 정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요일에 그 신의사회자 강론 5개로 나누고 개론도 파트를 좀 분량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5개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 5일 동안은 복습을 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루틴을 전체 과목을 한번 돌리고 모의고사 2개 풀고 오답하고 강의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모의고사 시기는 보냈었고요. 요때 이제 처음부터 일주일에 전체 1회독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뭐 2주로 넘어가는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할 때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은 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표를 잡고 했다는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았고 정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점차 이렇게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완성된 걸로 제가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절대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풀 시기에는 제가 틀렸던 문제를 웹지도에 이렇게 틀린 문제 오답을 웹지도에 했어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그때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웹지도에 뭐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쓰거나 해서 웹지도만 거기에 단권화를 하는 식으로 또 새로 그때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전 일주일 정도는 제가 4, 3, 2, 1 이렇게 회독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4일에 한 번, 뭐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마지막 하루에 전체 쫙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었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험 전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많이 돌리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반기에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식으로만 그냥 익숙해지자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했고요. 막 처음부터 이걸 통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줄글이 너무 많고 어떤 걸 암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제가 회의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해설서 30분, 그다음에 이해자료, 실행자료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을 잡아놓고 요거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던 점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단어 카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단어 카드장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이번에 사실 회의실 그 해설서 문제 나온 것도 제가 정리해놓은 요 단어 카드장을 보면서 공부해서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고요. 이게 이동하면서나 뭐 이렇게 휴대성이 간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해설서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유튜브에 고시문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로 외우지 않고 이 노래로 딱 들으면 계속 이 노래를 듣다가 그냥 계속 외우고 가요 듣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이동 시간이나 뭐 걸어 다닐 때 들으면서 그냥 혼자 노래 좀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해설서를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6월까지 하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얼추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좀 다듬고 구체화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안전법 관련해서도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법제처의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 파는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재법이군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이게 개정이 한 7, 8월쯤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처음 사서 법 공부는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법은 그냥 단순하게 빈칸 뚫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빈칸 예상되는 곳에 형광펜 치면서 그거를 외우려고 했고 그 작업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안전은 접근법 같은 거는 처음에 암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뭐 7대 안전이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같은 것도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활용해서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그런 짜투리 시간을 엄청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혼자 노래 부르고 뭐 집에서도 그거 막 틀어놔서 엄마가 왜 약간 이런 노래를 듣다니 약간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민쌤 건강안전 책에 있는 신체운동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책을 그냥 쭉 읽으면서 상황별로 대충 이렇게 시나리오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를 할 때 또 문제로도 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리해서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아 선생님 강의는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그냥 가볍게 듣는 용도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민쌤 생각 나누기 아시죠? 그거 스터디 했었는데 저는 많이 도움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요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 스터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뭐 효과적인 스터디들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암기 방법은 첫째로는 이제 1월부터 6월 시기에 이론을 할 때 이해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때 이론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그게 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 새로운 이론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도 암기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문 법칙 활용하는 거 저는 솔직히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뭐였지? 이해는 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래서 두문 법칙 다 따자. 이렇게 해서 두문 법칙 정말 활용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갈수록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했는데 이제 막 9월, 10월 이때 가서 아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냥 이건 다 외우는 거네 하면서 그때 막 황급히 두문 법칙 활용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지 쓰기는 6월 이후서부터 정말 많이 했었고요. 무한 반복하는 방법이 뭔가 스탠다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일과 운영 방법은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1차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한 친구랑 이제 시험 끝나고 전화를 하면서 이걸 좀 맞춰봤는데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모든 의욕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채점하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이 임용고시의 끝은 1차 시험이 아니라 1차 합격 발표 날까지다.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한 달을 더 노느냐, 한 달 더 공부하느냐는 내가 임용을 하던 안 하던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이 1년의 커리큘럼, 1년의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1차 합격 날까지가 진정한 공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물론 마음이 잘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1차 합격 전까지 공부를 좀 지속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노량진은 직강으로 마음이 잘 안 잡혀가지고 또 수업을 들어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하고 하루에 그냥 실연 하나, 면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복습하는 개념으로요. 이때 제가 과정안은 너무 막막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과정안 있는 지역이시라면 과정안 이때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라고 1차 합격 발표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고요. 같은 지역, 같은 서울에 응시했던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꾸려서 3명이서 스터디를 했었고요. 이때는 매일 면접 하나, 실연 하나, 과정안은 이제 써서 올리고 서로 첨삭해주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만나진 못하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섞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면접이나 수업 실현 같은 것들도 제가 한번 스스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하루의 목표가 각 2개씩, 실현 2개, 면접 2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1차 합격 발표 전에 기출을 그때 꼭 돌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면접 내용을 좀 주제를 나눠서 좀 정리하는 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휘발되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정리를 해서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다. 나만의 그런 답을 만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저의 이제 필승법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도움이 됐던 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나온다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도 한 9월까지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었고요. 10월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체력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2형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루틴을 만들어서 맨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뭐 이때부터 이때는 무슨 공부, 이때부터 이때 무슨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정감을 느끼고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건 성향에 따라서 막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계획적인 걸 좋아하시고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저의 이 합격 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일병행 선생님들 시간관리법은 사실 특별하진 않지만 저는 가장 꼽으라면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였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 사이 30분이 있으면 회의실을 읽어요. 무조건 그냥 읽고, 그때 민쌤이 주신 뭐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풀어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점심시간에도 이제 몰래 이렇게 이렇게 점심시간 눈치 좀 보이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강의도 슬쩍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 노래 듣는 거, 유튜브 노래 듣는 거 정말 강추입니다. 그거 들으면서 혼자 막 노래 부르고 그냥 출퇴근할 때 항상 저는 가요를 안 들었어요. 1년 동안 그 노래만 무조건 쥐어 팠습니다. 네, 그 노래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요즘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요즘 임용고시 공부하고 있어. 야, 그게 뭐야? 뭔데? 뭐 공부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고시문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야? 이런 거를 제가 막 설명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거는 이해가 되게 잘 돼 있네? 내가 이거는 설명을 못하네? 이런 거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저의 1년의 삶을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다 여기에 섞어서 그냥 그것에 약간 몰두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회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약간 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막 쥐어 파듯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병의 선생님들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몰입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초수고 일병행까지 하셨는데 합격의 비법이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낸 결론은 저는 마인드셋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임용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길고 외롭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힘들잖아요. 막 좌절도 많이 하고 눈물도 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될 거다. 이런 자기 믿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자신감? 아니면 좀 무모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TO가 적어져도 그 안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돼.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살짝 미친 사람처럼 네, 약간 그렇게 자기 믿음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다. 난 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이런 걸 계속 되뇌이고 제가 플래너에도 맨날 그런 걸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나? 내 말에 부끄러움이 없나? 이렇게 진짜 그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실행하려는 그 실행력?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무슨 공부만 계속 한 사람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다 쉴 것도 쉬었고요. 친구도 만나고 공부하다가 주말에 한 번씩 목욕탕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호캉스도 가고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 자기가 좀 휴식하고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민쌤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수강하는 강사에서 합격단 반드시 나올 거니까 나의 강사를 전적으로 믿고 이걸 따라가면 나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